내가 환갑을 맞이하는 해가 이렇게 다르게 느껴질 줄은 미처 몰랐다. 60이라는 숫자가 주는 무게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내게는 조금 특별했다. 나는 오랜 세월을 혼자 살아왔다. 술만 마시면 손부터 올라가는 남편과는 이혼한 지 이미 20해가 지났고, 그동안 나는 딸 하나 키우고 나 하나 지탱하느라 정신없이 버티며 살아왔다. 아이를 위해 뭐든지 해보고 돈이 된다고 하면 못할 일이 없다는 각오로 살면서 어느새 나이만 훌쩍 들어버렸다. 딸은 이제 30을 넘겼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채 바쁘게 일하며 자신의 삶을 꾸려가고 있다. 환갑쯤 되면 사람들은 잔치를 하거나 가족들과 시간을 보낸다고 하지만 나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이번만큼은 나를 위해 살아보고 싶다. 그래서 딸이 같이 가주겠다고 고집했지만 나는 말했다. 이번 여행은 혼자 가고 싶어. 그 말이 내 스스로에게 더 큰 의미처럼 느껴졌다. 한 번도 혼자 떠나본 적 없던 내가 처음으로 선택한 여행지가 제주도였다. 떠나는 아침 공항 근처의 바람은 여느 때보다 부드러웠고 내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오르는 순간 나는 우는 것도 웃는 것도 아닌 묘한 감정에 젖었다. 그동안 너무 오래 참아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듯한 느낌이었다. 제주에 도착하고 숙소에 짐을 풀자마자 나는 해안가를 걸었다. 환갑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바다는 젊었고 햇빛은 나를 포근하게 감싸주었다. 나는 처음으로 내가 나를 돌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이상하게 따뜻했다. 숙소 근처 작은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주문했는데 그때였다. 창가에서 누군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보통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지만 그 순간은 예외였다. 그 남자는 조용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다가 다시 시선을 돌렸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다. 내 커피가 나왔고 나는 해안을 바라보며 천천히 마셨다. 그 남자와는 아무 말도 나누지 않았지만 묘하게 익숙한 기분이 들었다. 둘째 날 나는 우도행배를 타기 전 매표소 앞에서 줄을 서 있었다. 그런데 바로 내 앞에 그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아주 짧게 미소를 지었다. 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나는 그 조용함이 이상하게 불편하지 않았다. 우도에 도착하자 나는 혼자 섬을 둘러보려고 걸음을 옮겼는데 그 남자는 내 앞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같은 길을 걷고 있었다. 이렇게까지 동선이 겹칠 확률이 얼마나 될까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는 내 속도를 방해하지도 빠르게 치고 나가지도 않았다. 마치 같은 공간을 같은 리듬으로 걷는 사람 같은 느낌이었다. 점심시간이 되어 나는 작은 식당에 들어갔다. 식당 주인이 혼자 왔냐고 묻길래 고개를 끄덕였는데 놀랍게도 그 남자 역시 같은 식당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그는 나를 보자 또 고개를 가볍게 숙였다. 나는 괜히 미소가 났다. 주인은 두 명이 서로 아는 사람이라 생각했는지 같은 테이블에 앉아도 되냐고 물었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이상하게 거절할 이유가 떠오르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나와 마주 앉았다. 그는 조용하고 느린 말투를 가진 남자였다. 내 이름은 김수진입니다. 그는 이렇게 간단하게 자신을 소개했다. 나는 그의 이름을 들었다. 최호진입니다. 그는 예의 바른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다. 대화를 나누는 동안 우리는 몇 번씩 놀라워했다. 고향도 청주였고 자란 동네도 아주 가까웠으며 심지어 다녔던 시장도 같았다. 세상에나 이런 우연이 있을까 나는 내심 놀라고 있었다.
그는 나보다 5살 많았고 결혼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왜 그러냐고 묻지는 않았다. 그저 서로의 삶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대화로 흘렀기 때문이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사실 저는 혼자 사는 게 익숙해져서 이렇게 여행도 혼자 왔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 역시 혼자 살아온 세월이 길었기 때문이다.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각자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런데 식당 문을 나서는 순간 나는 마음속에서 작은 파도가 이는 것을 느꼈다. 그가 나를 향해 조용히 말했다. 혹시 괜찮으면 오늘 저녁에도 같이 밥 먹을래요? 나는 순간 당황했다. 이 나이에 저런 제안을 받을 줄 몰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부담이나 기대가 아닌 그저 조용한 호의가 담겨 있었다. 나는 말했다. 좋아요.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왔다는 것이 스스로도 놀라웠다. 저녁은 해안 근처 작은 식당에서 먹게 되었다. 바람이 선선하게 불고 파도 소리가 거칠게 부딪히면서도 리듬은 느리게 이어졌다. 우리 둘은 같은 고등학교를 다니지 않았지만 청주의 같은 버스 노선을 이용했다는 걸 알고 깜짝 놀랐다. 어쩌면 우리는 젊은 날 어느 길모퉁이에서 스쳐 지나갔을지도 모른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다. 밥을 다 먹고 나니 그가 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디론가 걸어가고 있었다. 그는 나보다 반걸음 뒤에서 조용히 따라오는 사람이었다. 나는 그 배려가 좋았다. 그날 밤 숙소 앞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아주 잠시 말없이 서 있었다. 바람은 따뜻했고 밤 공기는 젖은 흙 냄새가 났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오늘 수진 씨 만나서 참 좋았습니다. 나는 심장이 한 박자 느리게 뛰는 것 같았다. 그 나이에 이런 설렘이 올 줄 몰랐다. 그리고 다음 날 우리는 또다시 우연히 마주쳤다. 같은 시간에 같은 해변을 걷고 있었고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나는 웃음이 났다. 그도 웃었다. 그의 웃음은 주름 사이에서 부드럽게 피어났다. 점심을 함께 먹게 되었고 우리는 둘 다 해산물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또 알게 되었다. 같은 고향, 같은 음식 취향, 같은 여행 패턴, 인생의 속도도 비슷했다. 그날 오후 그는 내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혹시 저녁에 술 한잔 안 할래요? 나는 잠시 머뭇거렸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대답하고 있었다. 그래요, 좋아요. 그날 저녁 우리는 작은 선술집에서 따뜻한 술을 천천히 마셨다. 그는 내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었고 나는 그가 살아온 인생도 자연스럽게 듣게 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그것이 단순한 호감 이상의 것이라는 걸 느끼고 있었다. 술 기운이 몸을 풀어줄 때쯤 나는 오랜만에 진짜 사람다운 온기를 느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향해 조용히 다가갔고 아주 자연스럽게 아무 억지 없이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이 서로의 가슴을 데우기 시작했다. 그 밤은 길고 따뜻하고 오래도록 잊혀지지 않을 순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어색함보다는 이상한 편안함을 느꼈다. 그도 그랬던 것 같다. 마치 어제 일이 자연스럽게 흘러간 인생의 한 장면처럼 우리는 서로를 편하게 바라보았다. 수진 씨, 그가 조용히 말했다. 저는 수진 씨랑 같이 있으면 참 마음이 편해요. 그 말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을 함께 나누고 싶다는 진심으로 들렸다. 나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울컥했지만 눈물은 보이지 않았다. 나는 말했다. 나도 그래요. 우리 좋은 친구처럼 좋은 동반자처럼 그렇게 살아봐요. 그는 그 말에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우리 둘의 새로운 인생이 그 순간부터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그날 이후 우리의 여행은 서로에게 조금씩 스며드는 시간으로 바뀌었다. 나는 혼자 걷던 해변에서 그의 발자국을 함께 보게 되었고, 식당에서 혼자 식사를 하던 시간이 이제는 그의 젓가락이 닿는 소리와 함께 편안해졌다. 우리는 연인이 되자고 말하지도 않았고, 미래를 약속하자고 말하지도 않았다. 그냥 지금 이 순간 서로의 옆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다고 느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과 사람이 가까워지는 방식이 더 천천히 깊어지는 것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이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나이다. 우리는 바람이 부는 길을 같이 걸었고, 따뜻한 햇살 아래서 함께 앉아 쉬었고, 맛있는 음식을 보면 서로에게 먼저 권했다. 그는 나보다 반걸음 뒤에서 조용히 따라오는 사람이었고, 나는 그의 그 배려를 보며 내 삶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면 어땠을까를 가끔 생각했다. 여행이 중반을 지나갈 즈음 우리는 자연스럽게 서로의 지난 삶을 더 깊게 이야기하게 되었다. 나는 이혼 이야기를 꺼냈다. 말하는 동안 목이 떨리지는 않았지만 오래 묻어두었던 돌덩이가 조금씩 밖으로 나오는 느낌이었다. 그는 나를 바라보며 조용히 듣고 있었다. 동정도 불편한 위로도 없었다. 단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진득한 시선만 있었다. 그 시선 덕분에 나는 오랜 세월 꺼내지 못했던 말들을 편안히 꺼낼 수 있었다. 나는 폭력적이었던 남편 이야기와 딸을 지키기 위해 선택했던 이혼과 혼자 외롭게 아이를 키우며 버텨온 시간들을 천천히 이야기했다. 그는 가끔 고개를 끄덕이며 한마디 정도만 덧붙였다. 수진 씨 정말 잘 버텼네요. 그 말 한 줄이 그 어떤 위로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젊은 시절 몇 번의 인연이 있었지만 제대로 이어지지 못했고 어느 순간 혼자 사는 삶이 익숙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결혼을 못해서 후회한 적은 없지만 가끔은 저녁 식탁에 의자 하나가 너무 조용한 날이 있다고 했다. 나는 그 말이 묘하게 마음에 와닿았다. 사람이 혼자 살아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외로운 무게를 품고 있다는 걸 우리는 서로의 눈빛에서 읽고 있었다. 제주 여행 마지막 3일 동안 우리는 더 길게 걷고 더 깊게 이야기했다. 어느 날은 바닷가에 앉아 파도 소리를 들으며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있었다. 그런데 그 정적이 전혀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침묵에 서로의 숨결이 편안하게 섞이고 시간도 함께 쉬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여행 마지막 밤 그는 조용히 내게 물었다. 수진 씨는 여행 끝나고 돌아가면 어떤 기분일 것 같아요? 나는 그 질문을 듣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빛이 잔잔하게 깜빡이고 바람은 우리 사이를 부드럽게 스쳤다. 나는 말했다. 아마도 외롭진 않을 것 같아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그 말이 그의 마음에도 위안이 된 것 같았다.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이 생겼다는 걸 굳이 확인할 필요는 없었다. 이미 서로의 눈빛과 걸음과 말투가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었다. 여행 마지막 날 아침, 우리는 공항으로 가는 버스를 함께 탔다. 창밖의 풍경은 이제 눈에 익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제주에서 보냈던 시간들이 너무 따뜻해서 다시 혼자의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허전해졌다. 그도 같은 마음이었는지 창밖만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버스가 공항에 도착했을 때 나는 가방을 메고 그와 함께 천천히 걸었다. 우리는 출발 게이트 앞에서 멈췄다. 그는 나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수진 씨. 나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것처럼 조용해졌다. 그는 계속 말했다.
앞으로도 연락하고 지내면 좋겠어요. 나는 마음이 따뜻하게 차오르는 걸 느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우리 그렇게 해요. 그는 안도의 숨을 쉬는 듯 했다. 그 순간 나는 그가 여행 초반부터 왜 자꾸 나를 바라봤는지 깨달았다. 그는 처음부터 나를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다. 그리고 나도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뒤 우리는 연락을 자주 주고받았다. 하루 일과를 이야기하고 날씨 이야기를 하고 가끔은 서로가 먹은 아침이나 저녁 사진을 보내기도 했다. 유난히 조용한 날에는 그가 먼저 안부를 물었고 나는 그런 그의 마음이 고마웠다. 며칠 뒤 그는 말했다. 수진 씨 청주 내려갈 일 있는데 같이 점심 먹을래요? 나는 두 번도 생각하지 않고 말했다. 좋아요. 청주의 작은 식당에서 다시 마주 앉았을 때 우리는 여행 때와 같은 편안함을 느꼈다. 그는 오래된 친구처럼 내 앞에 앉아 있었고 나는 그의 웃음 속에서 어딘가 익숙한 온기를 느꼈다. 그날 우리는 수육과 순댓국을 먹으며 여행에서 다 못한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는 내 얼굴을 오래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수진 씨, 저는요, 사실 제주에서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에 들어왔어요. 나는 순간 멈춰섰다. 예상하지 못한 고백이었지만 듣고 보니 이해가 되었다. 그의 시선은 늘 나를 향해 있었고 그 눈빛 속에는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감정이 있었다. 나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는 내 마음이 어떤지 기다리는 눈빛을 하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호진 씨, 나도 그래요. 그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다. 그는 크게 웃지 않았지만 그의 표정은 따뜻하게 빛났다. 우리는 연애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았다. 그저 서로의 삶을 곁에서 따뜻하게 채워주는 사람이 되기로 했다. 연인은 아니지만 연인보다 깊은 마음. 부부는 아니지만 부부보다 편안한 관계. 그는 내게 말했다. 우리 그냥 같이 늙어가면 좋겠어요. 나는 그 말에 마음이 부드럽게 풀렸다. 나는 말했다. 그래요. 우리 그렇게 해요. 우리 같이 살아봐요. 그의 눈빛이 고요하게 흔들렸다. 그 순간 나는 내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감정을 되찾은 것 같았다. 사랑이라 부르기엔 조심스럽지만 함께라는 단어를 나누기에는 충분한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앞에 조용히 놓여 있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창밖을 보며 이렇게 생각했다. 예순에 다시 사랑을 느낄 줄은 몰랐다. 내 삶에 누가 들어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못했다. 하지만 호진 씨는 조용히 내 마음의 문을 두드렸고 나는 그 문을 천천히 열어주었다. 우리는 늦게 만났지만 늦지 않게 마음을 나누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안다. 이제 남은 세월을 혼자 걷지 않아도 된다는 걸. 새로운 인연이 찾아온다는 건 이 나이에도 기적처럼 느껴진다는 걸. 그리고 그 기적이 지금 내 옆에서 나와 같은 속도로 걸어가고 있다는 걸. 김수진의 환갑 여행은 그렇게 내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되었다.